네, 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조TV입니다. 오늘은 방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방풍은 감기 몸살에 사용한다 이렇게 소제목을 올렸습니다. 주로 몸살 감기 보통 얘기하면 춥고 떨리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뭐 이런 증상을 얘기합니다. 이럴 때 이 방풍이 들어간 방제, 즉 형방패독산이라는 것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 말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 그림이 이 방풍입니다. 이 방풍은 보통 중국의 북부지방서부터 중부지방, 그 산동성서부터 감숙 이렇게 해서 황하강 이북지방에서 주로 나는 그런 식물이 되겠고요. 자, 이 바람을 막는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 주로 풍한사, 즉, 찬바람에 의해서 우리 몸이 외감이 됐을 때, 즉, 감기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다스릴 때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물론 이 한방적 사고에서 이 풍과 바람과 관련된 질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과 관련돼서는 내풍, 몸 안에서 동하는 바람도 있고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런 풍한사와 같은 바람도 있습니다. 물론 풍열사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의 침범에 의해서 오는 이와 같은 증상도 다스릴 수 있고, 또는 몸 안에서 동하는 내상으로 인해서 오는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간에서 간의 열이 극심해서 특히 우라 같은 것에 의해서 이것이 위로 상충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내상풍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바람 맞았다 그러면 중풍 맞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경우도 이와 같이 풍과 관련된 질환, 외사로 인한 풍한사, 풍열사로 인한 이와 같은 질환에도 주로 사용하지만 내상풍으로 인해서 내풍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기원식물을 한번 보면 방풍은 사포시니코비아 디바리카타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사냥과 미나리과 식물입니다. 움벨리페라이고요. 자, 디바리카타라는 말은 넓게 분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풍, 그 다음에 우리가 향약으로서 대체 방풍약으로 쓰던 식방풍이 있습니다. 이것은 갯기름나물이라고 하는데 부세다눔 자포니쿰 그렇습니다. 자, 부세다눔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소나무 또는 낮은 이런 말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향기가 소나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데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갯방풍 또는 해방풍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게르니아 리토라리아라고 하는데, 자, 게르니아는 러시아의 학자 이름으로부터 유래됐고 리토라리아는 바닷가에 산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닷가에서 주로 자라는 것이 이 갯방풍이라고 보면, 물론 식방풍도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보면은 어디죠? 그 제주도 동쪽에 보면은 우리가 해가 떠올라오는 그런 성산 일출봉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은 이런 식방풍 같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갯가 또는 바닷가 같은 데서 주로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 식방풍 같은 경우에 나물로도 우리가 지상부를 활용해서 잘 먹고 있죠. 그러나 이 지하부 뿌리는 이와 같이 한약으로 주로 감기 몸살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방적 효능을 한번 보죠. 자, 신감 미온하다 그러면 매운맛과 단맛과 약간 따뜻하다. 즉 신온 해표약이 되겠습니다. 맵고 따뜻한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표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기를 발표 산풍시켜 줌으로 해서 이와 같이
이것은 뭐 발표 산풍이라는 말을 밑으로 겉으로 발산하고 풍기를 흩어뜨린다. 즉 이게 우리 몸의 표에 들어와 있는 사기, 즉 바이러스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쫓아내는 그런 건데요. 주로 땀을 내서 쫓아내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땀을 내기 위해서는 이 매운맛과 따뜻한 성질이 그와 같은 작용을 나타낸다 그럽니다. 이 매운맛은 한방의학에서 주로 폐로 규경을 하고 이 같은 폐는 피부를 주관하기 때문에 피부의 한공을 열어준다 그럽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방의학에서 이와 같이 이 피부의 한공을 열어주는, 땅구멍을 열어주는 것이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여도 되고, 한방의학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맵고 따뜻한 약들을 써서 이와 같이 이 처음에 우리 몸 바깥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춥고 떨리고 열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하는 그런 몸살 감기에 그것을 쫓아내는 약으로 썼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승습지통이라고 하는데 이거 습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증을 다스린다고 하면 이와 같은 효능을 통해서 한방의학에서는 이와 같이 풍습에 의해서 오는 질환들이 대부분 관절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의 통증 같은 것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즉 방풍은 감기 몸살에 의해서 사지동통뿐만 아니라 관절통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해경정축이라는 것은 경련을 먹게 해주고 당기는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그랬는데, 귀경을 한번 봅시다. 방광, 비간장 경맥으로 귀경한다 그랬습니다. 자, 방광경맥은 우리 머리의 정수리로부터 머리 이 뒤통수를 통해서 척추를 통해서 방광으로 들어가는 경맥인데요. 주로 이 경맥으로 사기가 들어올 때 뒤통수가 아프다든가 머리가 정수리 쪽이 아프다든가 척추강지통이 온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감기 몸살에서 이와 같은 방광경맥을 통해서 이런 것을 태양경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한론에서는 이와 같은 질환을 태양병이라 얘기도 했습니다. 자, 비장관, 비위할 때 그 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간경맥은 우리가 간은 근을 주한다 그랬죠. 우리 몸에 간은 근을 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해경정축이라고 하는 효능은 즉 우리 몸에 전신경련이나 경련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간경맥으로 규경하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몸살 감기나 관절통을 다스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간경맥의 열사나 간풍 내동으로 인해서 오는 중풍성 질환 같은 경우에도 전신 경련이나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이와 같은 경련을 풀어주고 당기는 증상을 완화하는데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방효능은 감기 몸살에 사용할 수 있는 효능으로 발표산풍, 승습지통이라면 관절통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경정축 그러면 경련, 그죠? 경련성, 근육의 경련을 풀어준다. 즉 간경맥으로 이 방풍이 귀경한다는 것과 아주 관련이 높은 효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분이 되겠는데 델토인이라는 성분, 대표적인 성분으로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이것은 쿠마린 성분이죠. 자, 천연물에서 쿠마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향기가 좀 있습니다. 이 성분이 뭐 바닐라 향 같은 것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향기 성분을 얘기하는 분들에서는 이 남성의 향수 같은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능성, 특히 생리활성으로 말하면 이 쿠마린 계통은 혈전과 같은데 아주 효능을 잘 나타내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 피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기능 화장품 소재로서 미백이라든가 이런 효능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성분군이 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물론 이 델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벤조피론 계열의 이런 물질들이고,
크로몬류 관련 유도체로서 이런 크로몬류도 함유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바리카톨 이런 성분들이 되겠는데요. 자, 쿠마린과 관련 유도체 크로몬 이것이 방풍의 주 성분이다. 그러면 방풍이 나타내는 효능을 한방 효능을 우리가 몸살 감기라는 말씀 드렸고 관절통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쿠마린이나 이런 크로몬류가 이와 같은 효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근육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능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성분 레벨에서의 연구가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이나 또는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성분들의 진통, 소염 또는 진경 이런 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확인된 양리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해열 작용이 엑스트랙트 추출물 레벨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항균 작용도 확인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녹농균은 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그런 균이지만 이 굉장히 그 항균 효과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균이 되겠습니다. 자, 포도상구균 같으면 일반적인 우리가 환원균 같은 경우죠. 이질간균 또는 이런 것에 대한 항균 작용이 있다. 그랬고 항진균 작용 이와 같은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펑가이 이와 같은 진균에 곰팡이균에 대해서도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성분이 쿠마린 계통의 물질들이 이와 같은 효능들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항염작용인데요. 카라기닌 유발 족촉 부종 억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인데 자, 실험동물의 오른쪽 우후지 오른쪽에 그 뒷발 쪽에 족촉이라 하면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족촉에다가 카라기닌이라고 하는 해조류에서 유래된 다당체 성분을 주사하게 되면 발에 급성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와 같은 급성염증을 억제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이징에 대한 억제작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실험동물의 복강에다가 초산 같은 아스틱엑시드 같은 것을 주사하게 되면 강산이 주사가 될 때 이 복통이 유발이 되겠죠. 실험동물이 몸을 이렇게 아래로 배를 깔고 이렇게 비틉니다. 이걸 라이징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라이징 액션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었다. 물론 실험자들이 스톱워치를 가지고 이 실험동물이 이게 1분에 몇 번 라이징을 하나 이걸 체크를 합니다. 한 번 했네, 탁, 2번, 3번, 4번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일본 긴키대학 약학부에서 연구원 생활할 때 이런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염증에 대한 또 라이징 억제라고 하면은 진통에 대한 이와 같은 일종의 기초적인 양리 실험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여기 디바리카톨이라고 하는 성분은 여러분들 크로몬 계통의 성분이다 소개를 했었죠. 이런 것이 진통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연구자나 또는 학생들 또는 일반인들 특히 연구자들은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크로몬이나 또는 쿠마린 계통의 물질이 이와 같은 진통이나 소염, 항염작용이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또 일부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물에서 나타나는 다른 크로몬이나 또는 쿠마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항염, 진통작용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약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이와 같은 부분적인 어떤 그런 정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천연물에 대한 전반적인 응용과 활용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방패독산이라고 하는 방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몸살 감기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처방이 되겠는데요. 특히 강활이라든가 독활, 이건 상체통, 특히 이 몸의 상체통에 주로 많이 쓰고 독활은 하체통에 많이 쓰는 약이 되겠고요. 자, 형계, 방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형방패독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자, 형계, 두통에 아주 잘 듣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한, 특히 감기 걸리거나 또는 바이러스로 인한 뭐 코비드 상황이든 좋든 뭐 다 좋습니다. 뭐 저 신종플루라도 좋고 독감이라도 좋습니다. 이 증상에 맞으면 이 약을 쓸 수 있는데 어느 증상이냐면 밑에 오한발열, 추우면서 열이 나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그죠? 갈증도 나지는 않습니다. 특징은 오한과 발열입니다. 막 추우면서 열이 나는 걸 말하죠. 이럴 때 이 약은 발한해표, 땀을 내서 이와 같은 증상을 해소한다는 말이고, 소종지통이라 하면은 우리 몸의 부종도 가라앉히고 통증도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방패독산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상당히 소중한 처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약국에도 이와 같은 과립제로 이것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액제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생활하시면서 독감이든 코비드든 또는 감기든 간에 추우면서 열이 나면서 온몸이 쓰시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 즉시 이 형방패독산을 복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증상을 완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따뜻한 물로 먹고 땀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복용하고 땀을 낸다. 그렇게 해서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쫓아낸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갈근탕이라고 하는 약도 형방패독산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형방패독산이나 이부프로펜 또는 아세타미노펜 같은 약을 병용해도 좋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흡하면 갈근탕과 합방을 해서 저는 이걸 갈패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방패독산과 갈근탕을 같이 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땀을 쭉 흘리게 되면 웬만한 몸살 감기는 깨끗이 해소가 됩니다. 자기 몸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100세 시대의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풍, 형방패독산 하나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들 100세 시대 사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칩니다.